중국. 이름 자체만으로도 오만함이 느껴지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국가. 여기에 더해 더 큰 거부감이 드는 것은 세상의 중심을 당당히 외치는 국가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행동들을 빈번히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으니 이른바 중국몽이죠.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이 꿈은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글로벌 경제벨트 구상과 함께 중화 사상 혹은 중화권 문화를 전 세계에 통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함께 문화적 자부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중국이 바라는 것은 전 세계가 중국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바로 그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이를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그토록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지독실히 노리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내용의 칼럼을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사람은 미국의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의 브랜든 벨러리노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연구원 엘리디스 니센인데요. 칼럼은 지금은 한국 소프트 파워의 순간이라면서 K-팝은 중국의 민족주의나 배제의 영토 정치와는 다른 무언가를 제공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략을 나타내는 1대1로 프로젝트의 개념은 거대하다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이런 중국의 전략은 인상적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시아를 분열시켜온 채무와 민족주의의 정치로 전락할 것인데 반해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는 사실 팝스타들과 그들의 팬덤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문화적 매력을 지닌 K-팝일 것이라는데요. 즉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운용해도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데 반해 대한민국의 K-팝은 중국이 가지고자 염원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칼럼은 이어 K-팝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온 한류라는 명칭의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면서 K-팝의 성공은 문화적 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한국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개편의 일환으로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경향은 시작에 불과하며 한국 문화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면서 한국은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문화적 우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진로에 도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한국 대중문화의 힘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배제의 영토 정치와는 다른 것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K-팝은 오히려 예술의 형태로 민족적인 다양성을 장려함으로써 문화적,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전문가도 한류의 영향이 지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싱크탱크의 연구원 제이슨 발레트는 K-팝의 미국 및 글로벌 정치적 영향이라는 칼럼에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특히 K-팝은 한국이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K-팝 아이돌과 그들의 음악은 특히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한국의 외교, 경제, 인권운동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긍정적 기여를 했으며 중견국인 한국은 군사력이나 강압적인 경제력을 사용하기보다 세계 기준의 정치적 지위 강화를 위해 비강제적 외교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그 매력과 힘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언급되는 세계적 위상을 위해 군사력과 강압적 경제력을 사용한다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자오잉도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판을 통해 한국의 한류는 중국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확산되고 유럽과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전한 바 있는데요. 한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평가할 때 절대적 가치를 논할 수 있지만 상대적 가치 평가 역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에서 본다면 강압적인 힘으로도 막대한 돈으로도 이른바 미국과 함께 G2 국가라 일컬어지는 국가도 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역사 공정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가장 어이없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중국과 관련한 팩트이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김없이 비난을 퍼붓는 그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황당한 것은 중국은 이런 드라마의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볼 수 없는 국가임에도
귀신같이 덤벼든다는 것이죠. 한한령으로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한류는 중국 대부분의 인민들에게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중국이 중국 내부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류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미국 기반의 중국계 매체인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중국의 한류 모방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중국 무무소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제품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한국 제품이 아니며 중국 매장인지 한국 매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점원은 이를 얼버무렸다는 것인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제품 모조품부터 한류 상점까지 만드는 등 한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는 무무소가 동남아, 중동, 북미 등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약 2,8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브랜드의 모방 제품은 중국 전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무무소는 2014년 서울에도 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2년 후 영문상표 무무소 KR과 무슬림 라이프를 한국에 등록한 바 있고 이후 해외에 진출하였다면서 베트남 전역에는 총 27개의 매장을 오픈했는데 매장의 간판 상호명에 당당하게 한국어를 나타내는 KR이 쓰여 있고 매장에서는 하루 종일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며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얼핏 한국인이 문을 연 가게처럼 보이지만 한국 브랜드를 모사한 저가의 중국 제품이라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무무소뿐만 아니라 미니굿, 아이라후이, 요요소 등 무무소와 유사한 중국 모조 한국 제품 매장이 70개 이상 더 있으며 브랜드명에 당당하게 코리아를 붙이고 영업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베트남 정부가 무무소 제품의 99.3%가 중국산임을 알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념이 이제 형성 단계에 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애를 먹은 바 있다는 것인데요. 이어 한국 법원도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무무소의 법인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들의 한류 표절 의혹을 풀기는 어렵다는 기사는 이런 한국의 조치로 무무소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국 제품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온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나 아직도 한국을 나타내는 KR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괘씸한 것은 해당 국가별 웹사이트에는 아직도 한국 브랜드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 구라이르 센터 홈페이지에는 무무소가 한국 브랜드이고 제품들은 중국,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생산된다 소개하고 있으며 캐나다 웹사이트에는 브랜드 운영센터가 중국 상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전통 문화와 결합한 패션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현재 시점에도 베트남에서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기사는 무무소와 같은 기업들이 한국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여전히 한류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중국 브랜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니굿이라는 브랜드의 경우에도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싱가포르, 호주 등 전 세계 63개국에서 1,400개의 한국 카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사는 이런 중국을 두고 한류 표절 상습범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중국 기업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 외에도 다수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 음식, 화장품, 한국 드라마 및 기타 한류 제품을 직접 표절하고 있는데 이는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라며 그중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이 중국의 표절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중국 모방 기업들을 고소하였다는 기사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것은 흔한 일로서 한식이 세계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이를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한국 식품 기업들과 산업협회가 공동 협약을 체결해 한국 식품의 포장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카피하여 중국 전역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한류를 모방한 제품, 식품, 프로그램까지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의 질 낮은 수준은 한류의 격을 떨어뜨리고 손상을 입히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유명한 국가인데 지금 이렇게 자국의 문화가 아닌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구차한 기업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화사상이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상도 아닌 것 같은데요. 중국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려면 한류를 더럽히는 행동부터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